네, 반갑습니다. 통하는 스피치 오늘 드디어 4강 시작을 하는데요. 4강에서는 통하는 스피치의 비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하고 또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느낌이나 또 기분 이런 걸 파악할 텐데요. 결국은 이 스피치, 통하는 스피치를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교육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끄집어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온라인 강의 제4강이면서 네 번째 마지막 강연에서는 나만의 어떤 탁월한 소통 방법을 끄집어내서 또 그것을 활용해서 나의 스피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이 그 마른 우물일 경우에는 뭔가 그 우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바가지를 퍼서 그 우물에 이렇게 뿌리면서 펌프질을 할 때 비로소 우물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마중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통하는 스피치를 더욱더 잘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통하는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서로 원활한 원만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 제가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매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머 한두 가지를 던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재 개그라도 상관없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에서 미소가 띄어지고 웃음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은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마을에서요 9구단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7 곱하기 7은 77이 49인데요 한 사람이 48이라고 우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원님한테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77이 49인데 한 사람은 48이라고 했죠. 77이 49라고 주장한 사람이 원님한테 혼났습니다. 저 사람이 77이 48이라고 우기면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네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우기는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하신 거죠. 통하는 스피치에서는 나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앞서서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본다면은 이렇게 다툴 일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 오늘이란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now, today라고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현재를 또 pleasant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pleasant라는 말은 결국은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철자가 같은 거 아시죠?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고 지금 이 순간이 pleasant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에 또 얼굴 표정에 태도에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너무 빨리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음 말을 생각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또 나의 말을 어떻게 이어갈까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강박에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편하게 한 템포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중국집 아들이 있었는데요. 국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은 다 맞았는데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보통의 반대말을 써라 이런 문제였는데요. 이 중국집 아들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곱빼기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상황이나 환경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언어는 습관이거든요. 언어 습관.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Habit is second nature.
그래서 이 언어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환경을 우리들이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행운을 상징하는 것은 네잎 클로버. 그럼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뭔지 아시나요? 네,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행운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이유들을 찾아서 이 작은 그런 감사할 이유, 또 작은 행복한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고 표현해 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녀심청. 효녀심청이 임당수의 몸을 던지면서 그 당시에 불렀던 아리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지금 초성 힌트를 주었는데 이응 디귿, 지읒 디귿, 이응 지읒 이응, 니은 지읒, 미음 미음, 리을 이응 니은. 네. 생각나신다고요? 노래 가사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이런 가사 아시겠죠?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건들이 자세히 보시면 영상을 촬영하는 캠코더라든가 또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어두운 곳에서 길을 밝히는 또 이 랜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한 가지 제품의 등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사라졌는데요. 제가 통하는 스피치 4강 종강을 하면서 또 통하는 스피치에 대한 비법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많은 물건과 또 사라진 이유와 또 하나의 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명의 발달, 또 사물 인터넷, IoT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현실이고요. 그런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또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피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를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훈련하셔야 되고요. 세상에 거저 생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스피치 능력도 우리나라 말이라 그래서 뭐 별거 있어? 라고 연습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고 하면 이런 경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언어 한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말 언어만 잘하면 다른 나라 외국어도 빨리빨리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나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랑 한 가지 약속하시죠. 나의 놓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실력도 키우지만 나의 스피치 능력도 계속 키워서 여러 가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는다. 기억나시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통하는 스피치를 함께 인터넷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신 바로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기로 저랑 약속하고 도장 찍고 코팅하고 복사하고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터넷 주문을 하게 되면 이런 드론에 의해서 배송을 해줍니다.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배송지가 다가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오죠. 당신이 주문하신 이 도서가 잠시 후에 배송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 세상의 속도, 변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첫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우간다 말 나바쿤다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나의 스피치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의 그 언어를 통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 신기한 것이요.
말에도 온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따뜻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가 서로 우리가 잘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그 음악에 쉼표가 있기 때문이고요. 어떤 영화가 더 드라마틱한 것은 그 영화의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켜주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을 무조건 빨리 하려고 또 쉼 없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끔은 어떤 쉼, 음악으로 말하면 안단테, 뭐 아다지오 이런 느낌으로 때로는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준비하고 하자라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 네 가지가 세트로 패키지화 되어 있을 때 어떤 극점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듣고 말하는 연습은 했는데 읽고 쓰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읽고 쓰는 것에 서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주제, 사랑이면 사랑, 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정이면 우정, 그 주제에 관해서 한 1분 정도 글을 써보는 거예요. 마치 논문은 아니지만 에세이를 쓰는 것처럼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적합한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서 체크를 해서 과연 나는 20초 동안에 얼만큼 말할 수 있는지 또 30초 동안에 얼만큼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그 수많은 단어들이 또 그런 표현들이 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있으면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듣는 사람들도 매우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에 꼭 피팅된 맞춤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상황에 꼭 알맞는 말, 또 그런 상대방이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오프라인의 신문이 많이 사라지면서 온라인의 신문을 통해서 책을 읽거나 또 신문을 읽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독서를 하고 신문을 보면서 관심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보통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강을 정리하면서 이 스피치의 목적, 말의 목적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 혹은 속상하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당신의 이런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좀 힘들었다,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 강연을 통해서 이 자존심과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이 자존심은 열등감 기반이고 자부심은 긍정심리 기반이다. 그래서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상대적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탓하고 욕하기보다는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야 된다. 이런 말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요. 또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이 21세기에 나도 변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너 이런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나와 너가 합치면 우리가 되듯이 우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글에는 감동이 있고요. 이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부터는 버리고요. 말을 정말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매우 영향력이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엄청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상대방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생기고
또 우리가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조의 기반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의 마음을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감이 없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매사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 일을 하면 좀 아무래도 서투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자꾸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함께 일을 수행하거나 함께 놀거나 하면서 이 언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소통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 같고요. 장자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장자라는 분의 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있는데요. 1단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약한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erception 이런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그 인지한 단계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몸소 행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원리와 똑같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변화되는 겁니다. change라고 하죠. 변화가 시작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오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오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내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지 단계와 실천 단계, 그것을 통한 변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통을 시작하기 전과 또 소통을 막 진행 중인 그런 과정과 또 소통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스몰 토크라고 하는 사소한 말, 작은 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어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것과 또 어떤 시대적인 인적 휴먼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상대도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너무 거창한 말, 대단한 말, 위대한 말 이런 것보다도 작고 사소한 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 이런 말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요. 어떤 작은 말이라도 따뜻한 말로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긍정과 집중 이 두 가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집중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리 또 아주 골똘하게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이라는 말은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초점을 맞추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돋보기 그 검정 종이 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햇볕에 돋보기를 비춰서 불꽃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쓰는 이런 말들이 약 3,000가지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00가지가 긍정적인 단어고요. 2,000가지가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부정적인 말로 일관하기 쉽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말을 가장 먼저 누가 듣는가? 내가 듣게 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나를 칭찬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런 구호를 매일매일 하면서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요. 나의 뇌는 나의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체적인 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말이라는 건 또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에 카톡이라는 것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글만 가지고 할 때는 어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또 목소리나
어떤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또 감정을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어떤 소통을 이어가는 것 이럴 때 좋은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아주 차가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그리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따뜻해지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통하는 스피치 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진실, 진심. 진실은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진심을 담고 말하고요. 우리가 소통을 하는 목적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관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또 어느 정도 친한 사이인가 또 소통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소통을 하면 보통 다른 사람과만 소통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의 소통, 나와의 소통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많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금방 또 기분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정말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그냥 그저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마음으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어깨를 흐느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정성 이런 것을 다 더해서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진실과 또 진심, 진심과 진실 이런 것을 토대로 하는 그런 자세가 통하는 스피치 비법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세가 비로소 이런 자세야말로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고수가 되고 싶으시죠? 네, 말하기 고수만이 알고 있는 소통의 비밀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언어적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요, 타고나는 경우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또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능력 성장 믿음이라는 겁니다. Growth Mindset라고 하는 건데요. 나의 능력이 어떤 훈련이나 또 연습이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 투성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서로 완벽한 소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진심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진심에 나의 그 생각과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귀를 기울여 가면서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의 답을 듣지 않으면 다음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fake attention이라는 거 있습니다. 괜히 집중한 척하는 거고 거짓으로 응수하는 것 이런 건 버리고요. 또 poor listen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제대로 듣지 못하면 원만한 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침묵은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서의 침묵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도 때로는 적당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4강을 정리하면서 통하는 스피치의 비법 중에 하이라이트는 말 중간에 침묵입니다. 유창한 말보다 이 말 중간에 침묵이 청중을 더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던 말을 멈추고 딱 2초만 하나, 둘 침묵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사이사이의 침묵이고요. 이렇게 동양화나 산수화를 보면 여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여백에
아름다움을 기억하시고요. 말하기는 듣기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듣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폭넓은 개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의 완성은 listening, listen carefully. 이것이 통하는 스피치의 비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전문적인 언어로는 건설적 듣기라고 말합니다. conservative listening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 정리를 하면 이 통하는 스피치의 비법은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주는 사람.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 세 번째, 좋은 습관을 몸에 지닌 사람. 네 번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끝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하는 스피치 1강부터 2강, 3강, 4강을 통해서 스피치의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연습하실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전국에서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호주, 카나다에서 수강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좋은 책을 보고 연습해서 나의 생각을 편안하게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고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태원대학교 통하는 스피치 학과장 김태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